미나토가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요. 갑자기 머리를 자르고 신발도 하나 없어지고 갑자기 차에서 막 뛰어내리고 보온병에 흙이 담겨. 맞아. 지금 만나러 갑니다. 달리기 선수 아빠고 그 데스노트의 류크 목소리를 해요 실사판에서. 그래요? 네. 이렇게 하시니까 바로 아시는데 그래서 뭐 그 목소리. 우리나라에선 그런 걸로 좀 유명하신 분인데. 안녕하세요. 멘탈 탐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새롭게 한번 또 만들어 본 코너인데 정신과 의사들이 또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들 그거를 좀 같이 얘기 나눠보는 시간이고요. 스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맞습니다. 예, 뭐 영화를 안 보실 분들은 보셔도 상관없는데 한번 보실 분들은 한번 영화를 보고 오셔서 저희랑 같이 좀 얘기를 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화는 이제 일본의 명 감독입니다. 일본의 명 감독입니다. 고레아데 히로카즈. 고레다 아니에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고레에다 히로카즈 작품이고요.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영화 괴물입니다. 영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많이 낚였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의도한 대로 다 낚였어요. 영화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사오리 엄마의 시점. 아이의 엄마의 시점, 두 번째는 호리 선생님 선생님의 시점, 그 마지막에 미나토 아이의 시점으로 이제 보는데 일부러 낚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아예 모르고 봤어요. 그냥 말씀하셔서 괴물 보자 해서 봤는데 저도 아예 모르고 봤어요. 그래서 제목이 괴물이니까 괴물 찾기를 하고 있었죠. 나 진짜 무슨 괴물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추천을 하니까 열심히 또 심리 분석을 했죠. 그래서 사실 첫 번째는 미나토가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요. 갑자기 머리를 자르고 신발도 하나 없어지고 갑자기 차에서 막 뛰어내리고 보온병에 흙이 담겨. 맞아. 엄마가 이제 남편 없이 애를 혼자 키우잖아요. 아버지가 죽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걱정을 하죠. 그렇죠? 그 일본은 또 이지메가 또 워낙에 뿌리 깊게 있으니까. 저는 추천하셨길래 혹시 정신질환이 있는 건가 해서 열심히 추리를 했죠. 조현병인가? 뭐 청소년 우울증? 중간에 고양이 죽인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 품행장애? 그러니까 좀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아이. 그러니까 제목이 괴물이니까. 저는 초반은 그런 생각 아예 못했어요. 괴물이란 제목을 그렇게 집중해서 생각하진 않아서 그냥 괴롭힘을 당하나? 미나토를 괴롭히는 괴물이 존재하나? 근데 엄마는 처음에는 동급생이 누가 괴롭히는 거지 이러다가 중간에 담임 선생님이 괴롭힌다라고 좀 확신을 하죠. 그렇죠? 저는 호리 선생님이 와서 사과를 하는데 교무실에서 이상해. 그리고 막 사탕 먹어. 너무 불량해. 말도 막 시비시 웃고. 그래서 이주영 선생님은 처음엔 아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가 그 장면 보고 그럼 호리 선생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호리 선생님 때문에 애가 어떤 병이 생겼고 청소년 우울증이나 그래서 되게 자살을 시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나 이제 아이가 좀 괴물 이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 시점이 호리 선생님 시점이에요. 그래서 호리 선생님을 보니까 처음에 그 약혼녀랑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지? 전 약간 사이코패스인가 생각했거든요. 정말. 아니 아이한테 막 괴물의 뇌다 그래서 아동 학대하는 것처럼 나왔으니까 근데 또 약혼녀도 있고 해서 뭐지? 저러다 반전이 있나? 그러니까 약혼녀랑 그 얘기하는 거 보면 되게 그냥 정상적인 연애 관계, 연인끼리의 대화들 되게 밝고 상담실에서 있었던 모습과는 너무 정반대되는. 근데 처음에는 의심한 게 약혼녀랑 처음에 하는 말이 뭐 프로포즈 뭐 그런 데서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소시오패스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회적인 큐도 없고 본인 원하는 대로 하는구나 싶었는데 계속 보면서 되게 인간적인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담임 선생님 시점에서는 미나토랑 같은 반에 있는 요리라는 되게 귀여운 아이가 나오잖아요. 얘는 아버지랑 단둘이 사는데 뭐 호리 선생님 봤을 때 막 등교를 하다가 넘어진 것도 보고 뭐 교실에서 이렇게 갔더니 미나토가 화내고 있고 요리가 좀 이렇게 넘어져 있고 또 요리가 화장실 갇혀 있는 것도 목격했는데 미나토가 또 그 시점에 딱 지나가고 둘이 마지막에 또 싸우잖아요. 호리 선생님은 미나토가 요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애들이 되게 괴물같이 느껴지고 학교에서 이제 막다가 결국 사직이나 아니면 또 정근 처리가 되잖아요. 저는 이것도 봤을 땐 어떻게 생각했냐면 호리 선생님이 미나토가 요리를 괴롭히니까 자기가 어떤 체벌 같은 걸 해가지고 미나토를 안 좋게 만들었나? 건강하지 않게. 미나토가
엄마한테 계속 얘기해요. 내가 대지NA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한가 봐. 이상한 행동을 하나 봐. 막 계속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호리 선생님 시점을 봐도 미나토가 요리를 괴롭혔나 생각할 수 있는데 호리 선생님 성향상 미나토를 막 그렇게 괴롭히거나 심한 말을 할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유연이 그 부딪혔을 때도 되게 미안해하고 코 부딪혔을 때도 호리 선생님도 이제 싱글맘 밑에 편모 가정에 자랐었고 여자친구가 얘기했을 때 뭐 그 선입견 갖지 말라고 오히려 그런 얘기도 하고 두 번째까지는 이제 저는 또 괴물이 이제 애들이나 학교 같은 시스템이 문제인가? 오히려 학교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약간 교장 선생님 이하 그 다른 선생님들이 그 학교가 어떤 큰 피해를 당할까봐 호리 선생님을 약간 희생양으로 이지매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상황을 설명하려고 해도 지금 맞고, 가지 마.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그냥 딱 차단해버리고. 그 교장 선생님 표정 변화가 없잖아요. 호리 선생님 거의 마지막에 그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자살하려다가 이제 말고 그것 때문에 막 기사도 나고 연인도 떠나가고 약간 테러 비슷하게도 당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매장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집단이 이제 괴물인가? 저는 또 그렇게 느꼈죠. 그 학부모 사오리를 그냥 편모 가정의 학부모 컴플레인 많은 사람 이렇게 그냥 규정하고 사오리가 하는 말은 전혀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고 또 호리 선생님한테도 호리 선생님의 말 자체를 듣지를 않아서 되게 비인간적이다 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 다음이 아이들 시점으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영화의 초반부터 나왔던 미나토보다 이제 요리 얘기가 좀 나오는데 알고 보니 요리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그렇죠. 받고 있죠. 이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죠. 네. 저는 너무 나지고가지고 봤더니 그 지금 만나러 갑니다. 거기에 아빠. 몰라. 그러니까 거기에 뭐 좀 풋풋한 사랑을 했던 그 달리기 선수 아빠고 그 데스노트의 류크 목소리를 해요 실사판에서. 그래요? 이렇게 하시니까 바로 아시는데. 그래서 뭐 그 목소리. 우리나라에선 그런 걸로 좀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아버지인데 요리 아들을 엄청 학대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호리 선생님 대할 때부터 좀 성격 이상하구나. 그러니까 무슨 아들 선생님한테 뭐 되게 무시하잖아요. 교사 보기엔 대단하겠지 막 이런 뭐 이상한 대사나 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도 그렇고 신체적인 폭력도 휘두르고 그래서 아이의 돼지의 뇌가 있다고 하고 그게 요리의 아버지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서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요리가 학교에서 이제 왕따를 당하고 있어서 이제 미나토가 그걸 보면서 이제 선뜻 요리한테 다가가지 못하잖아요. 다가가면 자기도 따돌림 당하니까. 그런데 요리한테 되게 호기심도 있고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좀 뒤에선 좀 친하게 지내는데 버려진 기차 안에서 서로 이제 재밌게 놀고 되게 좀 친해지는 게 생기죠. 요리가 사실은 좀 저는 안쓰러운 게 되게 괴롭힘을 당해도 가만히 있어요. 친구들이 괴롭혀도 가만히 있고 이제 아버지 학대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있었을 것 같고 정말 뭐 도움 요청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반항하지도 않고 그냥 학습된 무기력감이 딱 느껴져요. 자기 때문이라는 걸 철저히 그냥 인정하고 내가 병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냥 다 자책하고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죠. 아버지가 자꾸 그렇게 너가 잘못해서 때리는 거야. 너가 이상하게 태어난 거야. 넌 돼지의 뇌를 가졌어. 이렇게 계속 정서적인 학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원래 자기중심적이어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한 아빠가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나쁜 게 맞구나. 그러면 아빠가 나쁜 사람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사실은 얘한테 돼지의 뇌라고 한 게 아직 좀 어린 나이라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성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전형적으로 여겨지는 남성의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 걸 아버지도 안 것 같고 요리 스스로도 안 것 같고 그래서 자꾸 그거를 어떤 폭력이나 뭐 세뇌로 좀 너가 잘못된 거다 고쳐야 된다 이렇게 계속 요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미나토한테도 그 거짓말 할 때 뭐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 거짓말 시키게 하잖아요. 그건 너무 바로 나와서 이제 아니라고 하긴 하는데 그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을 시사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미 또래들도 느끼는 것 같아요. 요리의 그 성향을. 여자애들이랑 거의 친하죠. 또래들도 좀 남성다움, 남자다움이 이미 주입됐고 맞아요. 그러니까 좀 자기랑 좀 다른 섬세하고 조용하고 요리를 좀 따돌리는 보면은 실제로 호리 스님이 약간 그 애들 그 체육 시간이나 이럴 때 뭐 탑쌓기 같은 거 할 때 뭐 무너지니까 뭐 남자가 그런 것도 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도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해 애들한테. 맞아요. 그리고 요리랑 미나토가 선생님이 싸웠다고 판단했을 때 그건 사실은 요리를 자꾸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미나토가 내가 얘를 괴롭힐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으니까 화가 나서 그런 자기 액팅아웃을 하면서 선생님은 그걸 그냥
그냥 아이들끼리 싸웠다고 생각하고 맞아. 남자답게 화해해. 어. 또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사실은 폭력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이 듣기에는 좀 남자들에게 화해 보면서 아 요즘에 저렇게 화해시키면 안 되는데 수없이 요리 아빠가 요리한테 했을 거고 남자는 그렇지. 어때야 된다, 남자다워야 된다, 너 말투가 이게 뭐니, 행동이 이게 뭐니. 이 요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도 도움을 요청할 어른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호리라는 선생님은 되게 좋고 인간적인 분이고 학생한테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 몇 마디가 아이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도 뭔가 아빠 같구나. 내가 이런 고민을 얘기한다면 이 사람도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 그렇죠. 그걸 더 숨길 수밖에 없는 미나토 엄마 사오리도 뭐 가부장적인 아니면 이제 당연히 이제 결혼을 할 때까지 너를 책임지겠다. 그럼 가족이 생길 때까지. 예. 결혼할 거란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미나토도 사실은 요리 같은 성향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원래 있었다기보다는 요리를 만나면서 끌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요리가 이사 간다고 할 때 가지마라고 하면서 본인의 그런 감정에 놀란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처음에 도망치다가 갈등을 좀 많이 하다가 처음부터 좀 알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리랑 가까워진 이유가 단순히 인간적인 정뿐만 아니라 왜냐면 요리가 여자애들이랑도 친하지만 여자애들이랑 막 따로 놀진 않잖아요. 근데 미나토랑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나토도 차마 엄마한테 말하지 못하는 자기의 어떤 성 정체성을 요리를 보면서 쟤 나랑 좀 비슷한 점이 있네. 미나토는 그걸 마스킹을 할 수 있는 거고 숨길 수 있는 거고 요리는 그렇지 않는 거고 요리가 이제 자기 머리 만졌다고 미나토가 머리를 막 자르잖아요. 그게 약간 자기네 그걸 좀 부정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뭔가 걔 진짜 그런 성향이 나한테 없는 게 아닐까? 엄마 사오리가 이준영 선생님 말씀처럼 사실 엄마라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와, 우리 미나토 결혼해서 장가가고 애기 볼 때까지 엄마가 열심히 살아야지 막 이런 건데 이제 그게 미나토 입장에서 중간에 차에서 뛰어내리기 전 한마디 하거든요. 나는 가정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본인도 자기는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남녀가 결혼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걸 좀 알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엄마도 사실 아이한테 관심 많고 되게 평범한 엄마인데 엄마도 보면 계속 또 하얀 선 밟으면 지옥 가 뭐 이런 그런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좀 확실히 기준이 그렇죠. 좀 명확한 분이다. 부모님이 명시적으로 어떤 말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깔려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선입견이나 아니면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나 그런 거에 아이들이 사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세계관 안에서 이제 하얀 선 밟으면 지옥 가는데 마치 요리에 대한 감정들이 이렇게 하얀 선을 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 사회로부터도 좀 배척되겠구나. 아니, 엄마나 호리 선생님한테도 좀 배척될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들이 있어가지고 좀 숨겼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미나토 엄마는 당연히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 호리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것만 보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의 속 얘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사람과 자세히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이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괴물이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피상적으로만 알면은 그 내막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세 가지 구성을 보면서 다 낚여본 입장에서 느끼던 것이 역시 저희 정신과 면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좀 비판단적인 거잖아요. 정보가 적은 상태에서 빨리 판단을 해버리면 그게 선입견이 돼버리고 그래서 오시는 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 계속 물어보고 계속 판단을 유보하잖아요. 그리고 또 보호자를 만나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부부관계 같은 경우도 이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지 뭐가 맞춰지는데 한쪽 얘기만 들으면 사실은 이제 상대방이 되게 괴물처럼 느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비판단적인 자세를 견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사울이도 결국에 혼자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되게 부지런히 일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아들 신경 쓰고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 자기가 받은 부분들인데 그래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건데 그쵸. 아이한테 관심도 많이 기울이고 하는데 근데 이게 아이랑 맞지 않게 좀 어긋나면서 그게 좀 되게 안 좋게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미나토 엄마도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고 미나토랑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나토가 차에서 뛰어내릴 때도 그냥 병원 가서 MRI 그걸로만 좀 보려고 하고, 좀 호리 선생님이 너 괴롭혔어 좀 더 자세히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본인이 그렇게 판단해서 바로 학교에 Yes or no. yes or no. 근데 미나토 얘기를 좀 더 들어봤다면 사실은 미나토가 얘기를 좀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 약간 또 얘기 물어볼 때도 좀 그렇게 부드러운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약간 추궁하듯이 조금 좀 엄마도 이제 좀 물론 이제 불안하고 감정이 좀 타니까 괴롭힘 당하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심이 가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화가 난 상태였지. 약간 그런 고조된 상태니까 아이가 그 상태에서는 불안하거든요. 엄마의 감정이 아이한테는 전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이제 당황하니까 이 부정적 감정이 나를 행하는 거를 못 견디고 그럼 남의 탓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호리 선생님이.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 보면서 저는 제일 불쌍한 게 호리 선생님이었어. 솔직히 제일 불쌍했어. 직업도 잃고 뭐. 직업도 잃고 뭐 연인도 떠나고 막 테러 당하고 너무 불쌍했어요. 근데 자기 한 말이 하나도 없긴 한데. 그러니까 그냥 중재하고 나름 되게 아이들 케어하려고 노력한 것 뿐인데 대화가 좀 부족했다. 근데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럼 이 영화의 제목이 괴물이잖아요. 네. 누구를 의미할까요, 괴물을? 우리 모두가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자세한 사정을 듣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해서 자신의 어떤 편견에 단편적으로 딱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도 그냥 괴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뭐 어떤 이슈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서 그냥 내 생각대로만 빨리 판단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그냥 괴물이 될 수 있는 거고, 결국은 많이 들어보고 많이 또 다각도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이제 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떤 대상이나 비인간 쪽으로 바라볼수록 괴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 같은 경우도 옛날엔 직접 보면서 싸웠는데 요즘 뭐 버튼 하나 누르면은 사람 이렇게 죽고 하는데 그럴수록 죄책감을 좀 덜 느끼기도 하고.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고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할 텐데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괴물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쟤는 좀 나랑 다르고 쟤는 괴물이니까 저런 생각과 행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하면 그냥 괴물로 보는 거고, 그 사람한테는 또 내가 괴물 같은 행동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좀 들어서, 환자 얘기 듣고 보호자 얘기 듣고 막 그러면 또 되게 달라지잖아요. 완전 달라지죠.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하니까 이제는 단편적인만 보고 판단을 일단 유보를 하는 게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오신 당시에 좀 감정적으로 됐을 때랑 맞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진짜. 똑같은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 또 달라 또 이제. 맞아. 제가 뭐 이런 거 직접 경험한 게, 어떤 환자분이 남편이 완전 사이코패스 같이 얘기하고 막 너무 싫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치료받고 본인도 상황이 좋아지시고 하니까 제가 이제 이혼 관련해서 지난번에 거의 확실하게 얘기하시고, 남편분은 진짜 정도 없고 가스라이팅 하는 존재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떠냐 했더니 되게 민망해 하시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냥 싸워서 화가 나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좀 민망하신지 남편분의 좋은 점들을 쫙 이렇게 거짓이 아니라 그냥 정말 생생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하신 대로 감정적인 게 좀 들어가면 아마 이 엄마도 좀 너무 불안하고 분노의 감정도 들고 이러니까 이 사건 자체를 좀 이렇게 왜곡해서 좀 선택해서 인지 왜곡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좀 들어서, 감정적으로 너무 치우칠 때 뭔가 사람들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시거나 결정짓기보다는 뭐 치료를 통해서 혹은 좀 뭐 본인이 조금 시간을 갖고 감정이 조금 차분해진 다음에 한번 그 사람을 판단해보고 해보는 것도 사실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저희가 한번 좀 어려운 영화를 좀 가져가 보긴 했는데, 예, 구독자분들도 댓글로 한번 이 영화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해주시면 뭐 저희가 한번 같이 보고요. 뭐 너무 어려운 영화 아니더라도 그냥 뭐 마블 영화도 좋고요. 뭐 좀 로맨스 영화도 좋고요. 이준영 쌤한테는 이 영화가 어울릴 것 같다. 뭐 혹은 이재병 쌤한테는 이 영화가 어울릴 것 같다. 분석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으면 뭐 주로 애니메이션 위주로 하실 것 같긴 한데 이미 많이 추천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또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